왜냐면 요새는 식습관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야식 중독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한테도 되게 영향력이 있는데 체중이 5kg 이상 찌는 사람한테는 더 크게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다이어트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한 7, 80%는 다이어트를 할 텐데 그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요요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요요가 없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근데 되게 간단한 답이 있어요. 간단한 해결책. 그게 뭐냐면 한, 한 3년 정도 감량, 한 10kg, 20kg 빼고 3년 정도 감량하면 20억 정도 준다.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해낼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나요? 20억에, 그러니까 배우들 있죠. 배우들이 20억이 들어오면 20kg 빼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배우들한테는 그게 프라이드고 인생에 걸린 문제고 그 가치를 알아요. 배우들은. 그래서 20kg 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예인들 대부분 마찬가지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사람들이 잘한다는 거야. 돈의 가치.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못하는 이유, 요요가 생기는 이유는 건강의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면 건강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하거든요. 건강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에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내가 50살이면 앞으로 50년이 남았는데 이 50년이 이 건강에 좌우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인생에서 50대 초반, 40대 후반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4, 5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때를 닦아내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야 나머지 5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강이 여러분들의 성공, 그러니까 운을 끌어당겨요. 운. 여러분들의 세포의 진동수가 건강해야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세포 진동수가 나빠지면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기 되게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포의 에너지의 상태, 그걸 진동수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진동수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 없는 다이어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제가 그동안 관리했던 회원들이든 감량을 하고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좀 배웠는데 그분들은 첫 번째로 자기가 이 건강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단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일단 건강의 소중함을 일단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많이 아팠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아 건강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완전히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완전히 뜨겁게 진심이 우러나온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되는데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다이어트 할 때 레벨업이라는 게 돼요. 레벨업은 자기 지금 수준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아니라 지금 수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해서나 운동에 대해서나 일상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하게 되고 행동 패턴이 자기 거가 되면 습관화되면 이 사람은 요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육체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인적인 원인이 다 틀려요. 너무 틀립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일부는 영적인 문제가 또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흐름과 내가 어디쯤에서 막혔는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육체적인 원인 해소예요. 자, 육체적인 원인 해소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거는 장기예요. 사람들이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운동이 당연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근육과 척추, 그 다음에 인대 이런 식으로 탄력이나 근육량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 근육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오장육부예요.
왜냐하면 오장육부가 여러분 사지를 움직여요. 그러니까 심장이 팔을 움직이고 신장이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장기들이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이 나면 여러분들 힘이 없는 거야. 팔을 들 힘도 없는 거야. 걸을 힘도 없는 거야. 엔진이 고장이 나면. 그래서 오장육부가 가치로 봤을 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 육체적인 문제, 핵심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골반에서 무릎까지 살이 많이 찐다. 무릎이 많이 약해지고 엉덩이에 살이 많이 찌고 그 다음에 좀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음식 식탐도 마찬가지고 그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것도 그렇고 되게 욕심이 많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욕구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라는 것이 그 욕심하고 관련된 장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다.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 무릎까지 살이 붙고 오금이라고 무릎 뒤쪽 눌렀을 때 아프다거나 허벅지 안쪽에 이런 혈자리들이 아프다거나 이러면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위장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허벅지하고 골반하고 등 가운데 위장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그 부위를 지압이나 안마기 같은 것들로 마사지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푸냐면 눌러서 안 아파질 때까지. 그게 경락을 뚫어주는 걸 기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통을 하셔야 돼요. 허벅지, 그러니까 위장의 반사점에서 허벅지, 골반, 그리고 윗배도 있고 그 다음에 등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무릎하고 엉덩이의 순환을 높이는 운동이 걷기. 그러니까 올바로 걷기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가슴을 펴고 정면 15도 정도를 보면서 다리 무릎을 약간 스치듯이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면서 걷는 방식이 있어요. 걷기 교육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걷기 훈련을 좀 받아서 올바로 걷는, 그러니까 그냥 평소 보폭보다 10% 정도 한 발짝 좀 더 10% 정도 다리를 더 벌려서 걸어주는 것이 다이어트 건강법이에요. 다이어트 걷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위장은 마음법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위장이 아닌 것들에 욕심을 내는 것에서 위장을 소중하게 하는 단계로 내면의 눈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위장과 대화하고 위장의 상태, 위장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해서 마음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위장병이 났는데 우리가 약을 먹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마음이 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장병이 낫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위장과 친해지고 위장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게 위장을 자주 떠올리는 일이고 위장에 관한 암시를 거는 훈련법이에요. 그게 여기 써있는 나의 위장은 언제나 소중하다라고 암시를 자주 걸어주시면 돼요. 내가 소화기 쪽이 약하다 싶으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잘 체하고 가스가 차고 쓰리고 이런 분들 나의 위장은 언제나 소중하다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심장. 여러분 왼쪽 가슴에 있는 심장은 아까 위장에서 다시 위장에서 위장은 토 기운하고 연관이 있어요. 토. 그러니까 모카토금 수 중에 토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위장이 건강해지고 싶다. 내가 식욕이 너무 넘친다. 그리고 배고픔이 너무 자주 느껴진다. 그런 분들은 흙을 밟으세요. 어식요법이라 그래가지고 흙을 밟아주는 요법이 몸에 있는 정전기를 많이 빼줘요. 정전기를 많이 빼주는 게 위장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어식요법은 그 하루에 10분만 밟아주면 되거든요. 흙이나 그 소금이 있는 뱃사장 있죠. 백사장. 여기를 밟아주면 아토피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정전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일본 호리 노시우리라는 그 의학 박사가 쓴 책인데 몸에 있는 정전기가 모든 염증을 만들고 그 몸 안에 정전기 그러니까 이제 번개를 치게 만들어요. 이 지방 속에서 뇌 속에서 이런 데서 번개를 쳐가지고 세포를 상처 주는 작업을 하는 게 정전기가 꽉 찼을 때예요. 그래서 정전기를 빼주는 작업이 맨발 걷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기회가 된다면은 가끔이라도 그러니까 식욕을 좀 떨어뜨리거나 배고픔을 좀 자주 느끼는 분들한테 효과가 좀 좋고
간이라든가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좋아요. 대장내도 좋고. 자, 그럼 심장 문제는 팔뚝하고 겨드랑이 이런 라인, 어깨 라인에서 심장하고 연관된 혈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강력하고 영향력이 센 혈자리들이에요. 만졌을 때 심하게 아프다. 특히 겨드랑이 쪽. 그 여기 극천이라고 해서 여기가 막혀 있으면 심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팔뚝살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좀 처져요. 이런 분들. 이런 경우에 심장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심장은 불의 기운이 되게 중요해요. 불의 기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심장이 약해지면 불이 필요해져서 얼굴이 자꾸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얼굴이 뜨거워지면 뇌가 뜨거워져서 여러분들이 자꾸 과식을 한다고 그래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심장하고 좀 먼 곳에서 불을 넣어주는 게 족탕과 좌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족탕하고 좌운을 하시면 건강에 좋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면 심장은 편해져요. 그리고 얼굴 쪽에 열이 식어요. 그러니까 심장의 제일 큰 특징, 위장의 특징은 욕심이고 심장의 특징은 조급함, 흥분, 놀람이에요. 놀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근데 심장은 또 특징이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심장 말고도 심포삼초라는 경락이 따로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제 마음경락이라 그거는 이제 장기는 없지만 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락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여러분들이 가볍게 뛴다거나 그러니까 세포에 산소를 넣어주는 방식, 몸을 두들기는 것도 좋고 제자리 뛰기도 좋고 이런 것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장 문제. 여자는 신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심장보다. 왜냐하면 여자가 자궁하고 방광하고 신장이 같은 장기라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장, 자궁, 방광, 그러니까 생리통 뭐 이런 것들 아랫배 아프고 그 자궁 근종이라고 있죠. 아랫배에 물주머니 같은 거 생기고 이런 분들이 그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거야. 방광 기능, 자궁 기능 같이 셋 다 잠기니까. 그래서 신장하고 연관된 반사점이 종아리, 발목, 아랫배, 허리예요.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아리를 눌렀을 때 안 아파질 때까지 푸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하면 여기 근육이 놀래니까 하루에 5분이나 10분씩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한두 달 안에는 대부분 말랑말랑해져요. 눌러도 안 아파집니다. 대신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매일. 그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신장이 편안해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회원이 입소하면은 점검을 먼저 하는데 허리를 눌러보거든요. 허리가 되게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허리를 누르면 살살 눌러도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허리는 안 아픈데 살살 눌러도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격이 좋아가지고 자기가 아픈 줄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몸에 좀 관심을 가셔야 돼요. 자기 몸을 자기가 눌러보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장이 약해지면 제일 큰 증세는 척추가 뻣뻣해집니다. 뒷골에서부터 꼬리뼈까지의 척추가 뻣뻣해지고 뭉쳐요. 일자허리가 된다거나 아예 곡선이 된다거나. 그래서 척추 양옆의 경락을 지압을 하는 방식을 도구 같은 걸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요새 안마기 많으니까 안마기 같은 거로 지압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발목 펌프 운동. 발목에다가 원통을 대고 위에서 아래로 퉁퉁 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발목 펌프 운동이 되고 그걸 한 10분 정도 해주면은 종아리가 나중에 그러니까 신장은 피를 돌리지만 신장은 기하고 물을 돌려요. 정을 돌려요. 그래서 이제 순환력을 높이는 데는 그 아랫장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심장이 같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심장과 신장은 서로 도와주는 순환기 장기예요. 자, 신장은 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신장이 막 살아나요. 그래서 단식 중에 많이 지친 분들도 사우나 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갔다 시원한 물에 들어갔다 몇 번 반복해주면 피부가 탄력이 되게 좋아지면서 신장이 살아나가지고 혈색도 좋아지고 바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신장에 관심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간인데 아까 신장은 두려움하고 연관이 됐고요. 간은 화하고 연관이 됐어요. 분노.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나면 간이 경직이 돼서 온몸의 근육이 뭉쳐고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긴장이 되고 잘 몸이 뭉쳐있다. 그렇게 되신 분들은 발이 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 발이 많이 그 발에 이물질이 많이 끼고 무좀이나 굳은 살이 많다. 이런 것들은 발하고 연관이 돼 있고 발 눌러서 많이 아프신 분들, 고관절이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간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벌리기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목이 많이 굳은 분들은 간이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은 경직이 돼요. 간은 그러니까 경화된다 그래서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간을 좋아지게 하고 싶으면 발 풀기, 고관절 유연하게 하기, 목 마사지 해주기. 그 다음에 근육을 전체적으로 간이 관할해요. 그래서 근육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가능하면 목욕을 한 다음에 마사지를 받으세요. 공복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신 마사지를 받으면 근육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간도 같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진짜 좋은 거는 단식이고, 일단은 만약에 내가 근육이 너무 물렁물렁하다 싶으면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너무 힘이 없다, 근육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오히려 간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 중요하고, 간이 너무 너무 힘이 없다, 근육량이 부족하다. 근데 반대로 근육량은 많은데 너무 잘 뭉친다, 종아리가 엄청나게 커졌다, 뭉쳐서 알배겼다, 뭐 아니면 등이 너무 뻣뻣해졌다, 유연성이 없어졌다, 허리가 뒤로 안 젖혀진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했던 공복에 마사지 받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마사지라는 건요, 공복에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식을 하고 마사지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고 과식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몸에 더 해로워요. 살이 더 잘 찌고.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음.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는 폐대장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저씨들이 저 목욕탕에 앉아 있으면 배가 나온 아저씨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징이 배가 아주 단단해. 돌덩어리 같아. 남산같이 막 단단해요. 그게 남자들이 우울해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책임감이 엄청 많아요. 남자들이 불쌍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 일만 하고 가족을 지키고 싶은 그런 그 책임감이 어깨에 엄청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는 거나 술이나 이런 걸로 풀기 때문에 배로 주로 많이 찌는데 대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대장암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폐하고 대장을 같이 부르기 때문에 폐대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장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장 마사지는 볼링공이나 캐틀벨 같은 거로 배 위에 올려놓고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고, 복식 호흡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벨트 마사지로 배 진동 운동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본인이 찾아내셔도 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셔도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폐대장은 호흡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피부하고 연관된 게 폐예요. 그래서 피부에 아토피나 두드러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대장에 염증이나 독소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피부 호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온몸 두들기는 거예요.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피부가 자극이 돼서 기공이 열려요. 기공이 열려서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단식을 해도 안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피부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안 나가요. 피부 바깥으로.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 800g 정도의 덩어리들이 고체, 지방이나 염증이 액체가 돼요. 그 다음에 기체가 돼서 피부 바깥으로 나오면 살이 빠지는 건데, 그게 피부가 다쳐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단식을 꼭 하는 게 내문욕이랑 온몸 두들기기랑 통욕이란 걸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부를 열어줘서 살 빠지는 속도를 높여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육체적인 문제. 그리고 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신경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데, 오장육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다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너무 강력하게 많이 느끼는 게 신경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사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닌데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지럽히잖아요, 방을. 그럼 이렇게 치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너무 써서 막 이렇게 화를 내요. 우리 애기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지럽냐? 이런 말을 계속 이렇게 뿜어져 나와요. 그러는 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써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루 중에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날 일들.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기억이 안 날 일들을 우리는 마음을 너무 쓰는 거죠. 물론 중요한 일에는 마음을 써야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한 가지 일에 내가 1% 에너지를 썼는데 하루에 10가지 일이 생겼어. 신경 안 써도 될 일이. 그럼 하루에 10%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365일이면 3650 정도의 에너지를 쓰는 거야. 3650%의 에너지를 쓰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를 회복하지 못해요. 잠을 잘 자면 회복이 되는데 잠을 제대로 자질 않기 때문에. 또는 야식을 해서 음식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잠들면 깊이 잠을 못 들어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회복하는 거는 수면이에요. 그래서 신경 문제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덜 쓰기 훈련을 해요. 그게 뒤에 얘기할 진실 공부하고 좀 연관되어 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문제인데, 호르몬도 수면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르몬 때문에 식탐도 생기고, 호르몬 때문에 뭐 우울증도 생기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운동하기 싫다거나 게을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수면 문제도 호르몬에 다 연관돼 있잖아요. 근데 호르몬은 뭐냐면, 이게 신경이나 호르몬은 여러분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나빠지면 신경도 긴장되고 목이나 이런 쪽으로 중심 쪽에서 신경이 그러니까 장기들을 끌어올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장육부를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힘들면 호르몬이 나빠져요. 마이너스 호르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르몬이란 거 몸에 있는 액체들이에요. 액체들. 기분 따라 변하는 액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수분이 너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수면이 너무 부족하면 이 액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제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0시부터 아침 4시나 5시까지는 수면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건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있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체면법인데 그 육체적인 원인과 대안으로 요 얘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정신적인 대안은. 단식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 단식에 대해서는 오토파지라고 노폐물을 잡아먹는다. 우리 독소들을 정화해준다.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단식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효과는 뭐냐면 여러분 혈액이 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화됐다는 건 녹이 쓴 건데 혈액에도 철분이 있어가지고 변질되면 떡이 지면서 그 쉽게 말해서 녹슬어요. 피가. 그래서 부항을 떠보면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등에다 부항을 떠면 검은색 멍이 많이 들어요. 그 색깔이 진할수록 여러분들의 혈액이 탁한 거예요. 그게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살살 지압을 해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다. 환자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산화돼 있어요. 한마디로 염증이 온 혈액을 다 떠다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단식을 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부항 뜰 때 멍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단식이 되게 효과를 많이 보는 걸 저는 눈으로 매일 확인하고, 기통은 아까 말했듯이 그 온몸을 두들겨서 기공을 열어주는 작업이에요. 제일 아픈데 혈자리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뒤통수도 마찬가지고 손바닥, 발바닥도 마찬가지인데 눌렀을 때 너무 아픈 곳들을 찾아내셔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고무망치로 두들기거나 주먹으로 두들기거나 마사지건으로 두들겨서 한두 달 내로 다 풀어내셔야 돼요. 뭐 괄사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소금이 육체적 원인의 대안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그동안 먹었던 독을,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오래되면 지방이 되고 지방이 오래되면 염증이 돼요.
이 독을 뺄 수 있고 녹일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인 거야, 소금이. 자, 과일이나 식물성 건강식품에도 염증 없애는 요소는 있어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근데 소금이 하는 힘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소금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바로바로 없애요. 그러니까 이빨을 소금으로 닦고 눈 청소, 코 청소도 소금으로 하고 몸을 소금으로 부비고 족탕이나 사우나에 소금 비분이 넣어도 독소를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삼투압 효과가 엄청 강해요. 소금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기 때 소금물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 양수예요. 양수가 0.9%의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소금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피가 맑아져요. 그리고 피가 달아지면 여러분들은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짜지는 것이 건강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한 혈액을 만들고 그게 잘 흐르게 만드는 거. 운동을 하면 잘 흐르지만 피가 탁하면 잘 흐르면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가 맑은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운동 효과를 10배 이상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동물의 내장을 닦을 때 소금으로 닦아요. 그냥 따뜻한 물로는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소금물이 기름때를 벗기는 데 좋아요. 여러분 몸에 있는 기름때. 당을 녹이고 기름때를 닦여주고. 소금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인 핵심과 원인이고, 넘어가면은 감정 기복이 큰 경우가 있고요. 단식원에 오는 분들이 체중을 못 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빠질까봐. 그 정도로 자기 체중이나 음식 앞에서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제가 지금 대안으로 제시할 명상과 체면이 되게 필요한 분들이에요. 다음이 스트레스에 아주 취약한 분들이 또 꽤 많아요. 아주 사소한 거여도 힘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에 정말 조그만 사건 하나만 생겨도,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스타일의 옷만 입은 사람을 봐도 괜히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낭비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죠. 스트레스 약한 경우가 있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식습관이 무의식에 시스템화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식을 나는 9시에 음식을 먹어야 만족스러워라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콜라를 먹어야 행복해져라는 무의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콜라 체면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콜라를 먹어야 행복해라는 암시를 처음에 걸었는데, 암시를 걸려고 한 게 아니라 콜라를 봤을 때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 호르몬이 나온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콜라를 볼 때마다 그 암시를 걸게 돼요. 콜라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콜라는 나는 콜라 없으면 못 살아. 빵도 마찬가지야. 난 빵 없으면 못 살아. 빵은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무의식 중에, 여러분 무의식에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체면들이 이미 걸려 있는 거야. 자기 암시를 통해서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체면들이 많아요. 그거를 깨는 게 요요 방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오늘 설명하고 싶은 게 체면 부분이에요. 자기 암시 부분. 그래서 넘겨주시고, 자, 자기 암시, 그러니까 최면을 거는 거는 방법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근데 최면이 보통 사람이 잘 안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독이 많은 상태에서 최면을 걸잖아요. 그러면 나쁜 최면에 쉽게 걸려요. 살 빼야지 하는데 여러분 에고 중에는 반대하는 에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살 빼고 싶은 에고랑 먹고 싶은 에고가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에 살 빼고 싶은 에고가 생기면 반드시 먹고 싶은 에고 같이 힘이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요요를 만드는 원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내면에 운동하고 싶은 에고랑 운동하기 싫은 에고가 둘이 싸운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운동 너무 재밌게 신나게 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하기 싫은 날이 있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머리로 운동하거나 가슴부에서밖에 운동이 안 되는 거야. 운동은 세포 차원으로 가야 항상 신나는 거야. 그래서 체면을 걸고 싶은데 체면이 안 걸리는 이유는 독을 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면 이전에 해야 될 일이 단식인 거예요. 해독을 하세요. 하루 단식이라도 한 100일 정도 두고 매주 하루씩 단식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건강의 가치만 알면은 세상에서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어요. 몸이 깨끗해지는 즐거움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기가 막혔을 때, 기가 막히면 체면에 거꾸로 걸려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에고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기가 막혀 있으면 일단 피곤한 거야. 몸이 무겁고. 그럼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라고 하면 여러분 무의식에 있는 에고 중에 넌 건강해질 수 없어라고 말하는 에고가 힘을 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충돌을 자꾸 일어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다이어트를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계속 그 혼란 상태예요. 약을 먹어도 또 찌고 뭘 해도, 그러니까 50살이 넘었는데 다이어트를 했는데도 계속 먹는 거에 대한 욕망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수록. 그런 현상, 그런 분들이 주로 단식원에 오세요. 마지막 다이어트야 이러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자, 체면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전제 조건을 설명드렸어요. 해독, 기통, 명상이 전제 조건이에요. 명상 얘기는 다시 할 거고. 체면에 거는 방법. 두 가지 문장을 매일 암시하세요. 하루에 500번씩. 하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중을 정하세요. 평생 유지할 체중. 그러니까 나는 48kg를 평생 유지한다. 라고 암시 문장 하나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 48kg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을 찾으세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나는 몸이 좋은 48kg를 평생 유지한다. 이렇게 하시고, 내가 정신이 약하면 난 정신이 건강한 48kg 평생 유지한다. 그리고 뒤에 평생 유지가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할 때 몇 킬로를 빼겠다라고 마음먹기 때문에 몇 킬로를 빼고 나면 다시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다이어트 시작할 때부터 평생 유지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나는 우울해. 그럼 나는 활기찬 48kg를 평생 유지한다. 이 문장을 하루에 500번을 외치면 돼요. 두 번째 문장은 그날의 식사 계획을 암시하세요. 근데 음식 종류는 상관없어요. 음식 양으로 하세요. 음식 양.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소식 2끼 한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단식한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정량식 2끼 한다. 이런 식으로만 양으로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하세요. 체면 문장은 짧을수록 좋아요. 자, 나는 활기찬. 자, 세포들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으면 세포를 활기차게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나는 활기찬 48kg 평생 유지한다. 그 문장이랑 나는 오늘 2끼 정량식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아니면 내가 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암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날의 구체적인 식사 계획은.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건강의 가치를 알고 하는 그 약간 이상적인 체면 암시 문장이고, 하나는 그날 지킬 아주 구체적인 체면 암시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외치세요. 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커피만 먹는 아저씨가 나와요. 안성탕면만 먹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진짜 뭐 세제만 먹는 할머니도 있고 바카스만 먹는 할머니도 있고 다양해. 그 사람들이 체면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이해돼요? 체면은 적어도 2만 번이에요. 암시 횟수가. 그러니까 2만 번이 되기 전까지는 체면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500번씩 했는데 왜 체면이 안 걸려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2만 번이 되려면 하루에 1000번을 외쳐 20일이고 하루에 500번씩 외치면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의식이 열린 상태에서 했을 때. 무의식이 닫히고 머리에서만 암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 확언이 효과 없는 이유가 명상을 하지 않고 확언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랑 연결되지 않고 확언만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열려 있어야 되고 가슴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최면의 조건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최면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집에 방이나 화장실에 조그만 파란색 색종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키로수를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붙여 놓으시고 지나갈 때마다 그걸 보시고 나는 활기찬 48km를 평소 유지한다 라고 외치세요. 근데 이거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빼시고 그냥 가볍게 쓱 지나가듯이 하시면 돼요. 이 가벼운 게 되게 중요해요. 힘 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무의식이 잠깐 열려있을 때 그 암시가 들어오면 무의식이 알아서 살을 빼줘요. 무의식이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식하고 과식하고 어떤 모임에 가서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지금 웬만한 방법들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 쓴 돈이 2억이 넘어요. 25년 동안. 유명한 데는 다 다녀봤는데 돈만 날리고 사기당하고 이러기만 했어요. 배운 건 많지. 경험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진짜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는 여러분 무의식의 정화예요. 무의식이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화목을 좌우해요. 여러분의 무의식이. 특히 그 가정의 여자, 그 엄마의 무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중심이에요. 어디 가든. 제가 여자 단식을 하기 때문에 여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남자하고 차원이 틀려요. 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라는 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으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거가 없기 때문에 난 못 났어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게. 음식을 참아야 되는 게 슬프다고. 그렇게 다이어트 하니까 자꾸 찌는 거예요. 먹을 땐 막 흥분하고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먹는 것만 보면 흥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무의식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정신적인 원인의 대안인 거예요. 명상과 최면이. 그리고 아침에 팁을 하나 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록을 하세요. 2개 문장을. 나는 활기찬 48km 평소 유지한다. 나는 오늘 2끼 정량식 한다. 정량식은 배가 그러니까 좀 아쉬울 때 멈추는 식사량이에요. 외워두세요. 정량식은 아쉬울 때 멈추는 식사량이다. 내가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과식이에요. 여러분 위가 좀 많이 먹는 거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울 때 멈추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거울을 보시고 아침에 이 2가지 문장을 외치세요. 눈을 보고. 눈을 보고 외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마주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너무 지치고 자기 모습이 늙어가고 변해가고 살찐 모습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똑바로 보질 않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하루에 딱 한 번 1초만이라도 여러분 눈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2가지 문장을 외치세요. 진실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제가 농담이나 지금 과장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훈련을 많이 해왔고 제 말을 믿고 다른 회원들은 정말 그렇게 됐어요. 혹식증도 많이 고쳤어요. 저는. 혹식증 고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달라붙고 하루 종일 상담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며칠을. 쉬운 게 아니에요. 혹식증은 그 안에 울분과 어마어마한 우울증이 정말 상처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혹식증이라는 거. 근데 그걸 고쳤다고.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최면요법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2만 번 이상의 암시가 될 때까지 반복할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명상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 해독, 그러니까 단식이에요. 단식, 기통, 명상, 최면. 자, 이걸 기억해 두세요. 기록해 두세요. 그 명상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명상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돈 내고 가서 배워도 모르겠는 거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안 해요. 막 비싸게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찾아가 보거나 뭐 요가 할 때도 뭐 하긴 하는데 잘 몰라요.
자, 명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포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숨 마시면서. 그러니까 숨 마시면 그게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힘은 빠지고 릴렉스 되고 거기에 진동수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 단식원에서 7만 명의 회원들을 봤지만 명상하는 사람을 만난 거는 5명밖에 안 되거든요. 7만 명 중에 5명이에요. 엄청 적은 숫자지. 명상하는 사람이 없어. 왜 안 할까? 명상을 하면요. 여러분 두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의식층은요. 바로 밑에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언제 내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들은 어마어마하게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일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기다리세요. 매일 하세요. 두려움이 있거나 올거나 그냥 하세요. 그럼 그 아래층에 사랑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층을 뚫어 내려가면 사랑이 꽃 피어나듯이 무의식을 정화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좌우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면의 사랑을 얼마나 깨우냐에 달렸어요. 그게 명상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을 사랑을 깨워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이 즐거우면 하는 거지 운동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식단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그냥 일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운동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고 명상이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삶이 즐거우니까 사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 머리로 삶을 판단하기 때문에 삶이 되게 못난 것 같고 한심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 삶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명상의 결과예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명상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무의식을 여는 거예요. 그냥 명상을 하루에 5분을 하든 1분을 하든 가만히 있으세요. 무의식이 저절로 열리니까. 시간을 기다리세요. 두려움의 통로를 지나서 꽃이 피어나는 날이 올 거니까. 그게 100일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하세요. 거창한 거 다 버리고 하루에 5분만 그냥 가만히 힘 빼고 계세요. 그걸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왜냐면 머리가 너무 바쁘거든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몸이 경락이 막혀가지고 경락이 뚫으라고 몸이 막 뒤틀거려가지고 명상을 못해요. 그래서 단식이 먼저인 거예요. 단식을 하시고 기통을 하시고 명상을 하면 명상이 돼요. 그냥 5분 있는 게 너무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체면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100일 정도 걸려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다 틀려요. 저는 해보니까 100일 기준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듣는 게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거라서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너무 놀랍게도 단식원에 있으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 어마어마한 공포감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상처를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또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거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을 등을 돌려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등을 돌리니까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원인인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더니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겨요. 부모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되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트라우마나 공포감들이 있어요. 그 공황장애도 만들고 정말 다양한 질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몇 가지 효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세포, 자 넘겨보세요. 다음, 그러니까 세포랑 대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영적 원인에 대한 대안이에요.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있으신 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면에 고통받고 있는 나가 있는데 그걸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세포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세포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포는 원시적이지만 생각과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는 끊임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으려고 하고 깨어나려고 하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또 태어나요. 이게 세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나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이 여러분들의 수억 년의 역사를 이 세포 하나가 갖고 있어요. DNA로. 그러니까 이 세포가 건강해지는 게 건강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 나는 건강해라고 말을 하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서 몸이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성공했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면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 몸을 만져보고 어디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몸이 편안하다고 할 때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눈물이 나게 행복해지는 것이 건강인 거예요. 제가 단식하고 나서 바나나 먹고 눈물 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먹을 수 있구나. 감동이 막 물밀듯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감동 속에 사는 거예요. 세포가 감동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포가 뭘 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세포는 뭘 원할 것 같아요? 자, 세포는 사랑을 원합니다. 세포는요, 끊임없이 분열을 해요. 여러분 태초로 가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포 단세포일 때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는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계속 배수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세포들이 원하는 건 이게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세포가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세포와 대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반수면 상태를 만드세요. 반수면 상태. 그게 이제 잠들기 전하고 낮잠 잘 때 하고 명상하고 나서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잠에 깰 때 비몽사몽일 때 여러분 머리에 너무 할 일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신경 쓸 게 많아. 맨날 갈등이야. 그러니까 머리를 좀 잠깐 비우는 시간 그게 반수면 상태예요. 알파 상태. 반수면 상태일 때 여러분들의 크기를 세포만큼 작게 만드세요. 세포랑 대화하고 싶으면 상상으로 여러분 상상력을 총동원하세요. 1초도 좋고 1분도 좋아. 아주 잠시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작업은 아주 찰나에 지나가요. 그 순간 교감이 일어나면 돼요. 세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장병이 있는 사람은 릴렉스 상태여서 세포랑 대화하기 때문에 그 위장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있으면 자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세포들이 재생을 한단 말이에요. 세포들은 재생을 잘해요. 그게 원래 자생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방해하는 거야. 자꾸 방해해요. 뭘 먹고 뭘 하고 뭐 열심히 살아야 돼. 뭐 돈 벌려고 막 뭐 하다가 이 세포가 살아나는 걸 자꾸 방해하는 것뿐이지 방해만 안 하면 몸은 저절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치유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세포 옆에 있어주는 거야. 자, 위장병이 났어. 약을 먹었어. 증상이 없어졌어. 그럼 여러분 뭐죠?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포랑 함께 있는 게 아니야. 위장과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세포와의 대화를 잘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초만 시간 내면 돼요. 그럼 제대로 해보려면 몇 분 시간 내시면 돼요. 긴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힘을 쫙 빼시고 반수면 상태가 됐다 싶을 때 그 위장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위장이 되세요. 위장 크기로 돼서 위장과 대화를 나누시고 머리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그냥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해도 되는데 그냥 옆에 있어주면 돼요. 몸은 세포는 알아요. 알아요. 제 말을 믿으세요. 세포는 압니다. 여러분 옆에 있어준다는 거.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 어떡하죠? 가족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럼 그 가족은 알아요. 그러니까 낫는 거예요. 세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아요. 하루에 99%의 에너지를 외부에다 쏟기 때문에 내면에다 조금의 에너지도 할애를 안 하기 때문에 내면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불안, 두려움, 의심, 갈등, 질투심 그걸 마주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명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해독이 좀 되면 그게 용기가 나와요. 용기. 사랑의 다른 말이 용기예요. 자, 그 다음이 거울 명상. 이제 끝나갑니다. 거울 명상은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유튜브에 거울 명상을 치면 아주 잘 나와요. 김상훈 선생님이 있어요.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유튜버예요. 유일하게. 김상훈. 거울 명상. 그게 영상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영적인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된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울 명상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 얘기는 넘어가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회원들 이 단식원에서 단식을 하고 퇴소해서 유지를 잘하라고 전화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카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공부하게끔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냐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가 이 세상은 추한가 어느 게 답이죠?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 세상은 추하다. 자, 머리로 볼 때 이 세상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가슴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짜를 믿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너무 힘든 곳이야 라고 믿게 돼요. 그 믿음이 무의식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무의식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현상으로.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괴물로 보여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스럽지 어떤 사람은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식에 달려요. 강아지에 대한 여러분 암시나 이미지 트레이닝이 오래돼가지고 강아지의 논란 기억 때문에 강아지를 기억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이 추하게 보이면 여러분 무의식에 그런 이미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현상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것, 그게 진실이에요. 그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진실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할게요. 나는 아름답다. 나는 부족하다. 어느 게 진실이에요? 이거는 의심이 없어요. 이거는 뭐 망설일 게 없어요. 나는 아름답다가 진실이에요. 이,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나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고. 그게 유효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요. 나는 여기가 살이 쪘고 여기가 못났고 나는 시력이 떨어지고 있어. 나는 피부가 나빠지고 있어. 하루 종일 그런 생각만 해요.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다가 진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괴로운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발라야 되고 뭐 운동을 해야 되고 뭐 단식을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하고 싶은 거야.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고 밀가루 먹으면 괴로울 것 같은데 밀가루 먹고 있고 그러니까 체하는 거야. 밀가루 음식이 왜 체하겠어. 밀가루 음식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살찌게 만드는 거지. 자, 넘겨보세요. 마지막.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진짜 하는 진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건강관리해요? 운동하고 왜 일을 해요? 왜 가족을 꾸리고 왜? 왜? 사랑이 되려고. 여러분들은 사랑이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 여러분 80살, 90살이 됐을 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되지 못했을 때, 영성이 바닥을 칠 때, 여러분들이 70살, 80살, 90살은 지옥이 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지옥이 돼. 허리 아파, 아이고, 다리 아파, 무릎 아파, 거울 보면 끔찍하고. 지옥이지. 영성이 자라지 못하면. 영성이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이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하는 거야. 이 당연한 이치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체중되고 운동 효과가 조금밖에 안 나왔네 어떻네 이러면서 자꾸 작은 거에 시각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 다이어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하다가 살찌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봐왔어요. 다이어트 하려다가 살찌는 거라고. 다이어트 하려거든 다이어트를 빼고 몸을 사랑하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운동할 때나 단식할 때나 산책할 때나 목욕할 때나 항상 몸을 사랑하시고 몸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상상력으로는 얼마든지 몸 세포들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이걸 이해를 못해요. 평생 머리만 써왔던 사람들, 합리적이고 개선적이고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가슴 얘기를 하면은 뭔 뜬구름이냐고 헛소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25년 동안 발견한 게 뭔데? 답이 사랑인데. 답이 사랑이라는 책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종교만 가도 뭐 인문학에만 가도 사랑 얘기는 수도 없이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와닿나요? 머리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진다니까. 가슴이 안 열려서 그래요. 세포가 안 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뭘 이렇게 길게 얘기하겠어요.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세요. 하루라도. 염증을 줄이세요. 세포가 울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몸을 마사지 하세요. 주물러 주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1분 해도 되니까. 대만 꾸준히 하세요. 그 다음에 체면 아까 얘기했으니까 하고. 요 과정 중에 각성이라는 게 일어나요. 마지막 단계예요. 각성.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레벨업이에요. 레벨업. 갑자기 새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담배 갑자기 끊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 말해도 몇십 년씩 피우던 사람이 딱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각성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냄새나 저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한마디 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가수 주영훈이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날부터 담배를 핀 적이 없대요. 이게 각성이에요. 각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야식을 못 끊고 밀가루 음식을 못 끊어요. 여러분들은 밀가루 음식 엄청 사랑해요. 저는 빵을 사랑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봐요. 자기가 이미 빵이야. 그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별한다는 걸 상상도 못 하는데 살은 빼야겠으니까 일정 기간만 열심히 해놓고 다시 빵을 만나면 정말 10년 만에 만난 남자친구 만나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빵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요요가 안 생기겠어요? 오늘 회원이 왔어요. 25살짜리. 지방 흡입을 해가지고 허벅지하고 배하고 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또 먹어가지고 지금 5kg, 10kg 다시 쪄버려가지고 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여기 많이 와요, 단식원에. 젊은 나이에 길을 잘못 들었으면 평생 다이어트를 잘못해야 돼요. 50살, 60살 될 때까지. 그런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유가 되시고 사랑이 되세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강의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그냥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빼먹은 것 같고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좀 와닿는 분이 계시면,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 개인 번호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